네, 안녕하세요. 만재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개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티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되게 디스크 많죠?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사라졌죠? 자, USB 드라이버인데, 보통 USB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다가, 이거 뭐, 윈도우 인스톨이라든지, OS 설치라든지, 뭐, 어느 경우로 인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속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용량이 이렇게 8메가로 줄어 있을 때가 있어요. 8메가 뿐만 아니라 몇 킬로바이트? 원래는 얘는 8기가짜리 메모리 카드거든요. 이렇게 줄어 있는 상태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파티션이 잘못 나눠져 있을 때 이래요. 근데 파티션이 이게 본의 아니게 파티션이 깨져서 이런 본 용량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내 PC에 갑니다. 내 PC 우측 클릭 관리 들어갑니다. 관리 들어가시면 저장소에 디스크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디스크. 그러면 지금 제 PC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SSD. 그래서 SSD가 총 111기가, 128기가예요, 원래는. 111기가가 있고, 그 중에 C 드라이브는 이렇게 파티션이 되어 있고, 복구용 파티션이 800메가 정도 있고, 시스템 예약이 500메가 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1기가짜리,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가 있고, 이거는 지금 세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파티션의 개념이 뭐냐면은, 우선 디스크의 개념을 보시죠. 디스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에서 내가 뭐 5동 103호를 샀다. 그럼 5동 103호라는 집이 있죠. 그 집을 몇 개의 방으로 구분을 할지 이 방을 구분하는 단위가 파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2평을 샀어요. 32평을 사서 10평 나누고 나머지 22평을 나눴다. 그러면은 10평의 공간이 있을 거고 22평의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수에 맞춰서 짐을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원룸처럼 쓸래. 그래서 32기가로 32평으로 팡 쳐놨어요. 그러면 하나로 통째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내가 이슈가 있었던 그 이동식 디스크 같은 경우는 원래는 7.5기가, 8기가의 평수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고이든 혹은 뭐 다른 시스템 이슈로 인해든 8메가만 방이 할당돼 있고 나머지는 할당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얘는 8평짜리 집인데 8메가만 방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지금 못 쓰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벽을 허물고 방의 벽을 허물고 다시 퉁 트든지 내가 원하는 벽을 세우면 되는 거죠. 우선 그러려면 새 볼륨 이 액세스되는 8메가 공간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포맷 말고요. 볼륨 삭제라는 걸 해주세요. 볼륨 삭제. 데이터가 모두 다 지워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로 빼고 꼭 하세요. 볼륨 삭제가 되면 할당되지 않는 총 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새 단순 볼륨이라고 해갖고 방을 나누는 겁니다. 방을 지금 7.6기가인데 내가 얘는 3기가만 메가 다니니까 3000메가는 3기가 3기가만 쓸 거다. 할당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할당 작업을 하고 있고 네 할당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가 떴죠? 네 보시면은 방이 3기가짜리 방이 생겼고 나머지 방이 할당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도 할당하고 싶다? 그리고 또 새 단순한 볼륨 해서 할당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USB 이동식 디스크 8기가짜리가 3기가와 나머지로 방이 2개인 집으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USB 디스크는 파티션 안 나누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USB 하나가 뽑아볼까요? 네, 2개 사라졌죠? 꼽으면 펑펑 뜨겠지. 2개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뭐 이렇게 안 쓰니까 다시 합쳐 볼게요. 우클릭, 볼륨 삭제, 볼륨 삭제. 그리고 어차피 하나로 쓸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새 단순 볼륨으로 해서 다음 하면은
8기가짜리 USB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뭐 OS 설치할 때라든지 그럴 때 그 OS 설치 디스크를 만들면서 임의로 이렇게 파티션을 나눈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32기가짜리인데 지금 뭐 7기가밖에 못 쓰게 됐어요. 몇 킬로바이트밖에 못 쓰게 됐어요. 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갖고 이렇게 컴퓨터 관리자에 들어가서 디스크 관리자로 파티션을 초기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 하드 같은 경우 좀 많이 나눠져 있죠. 이거 합치고 싶은데 귀찮아서 못 합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파일을 어떻게 복구하느냐? 자, 지금 새 볼륨, 여기 USB 메모리 있죠? 예를 들어서 이 USB 메모리에 새로운 녹음이라는 거를 붙여 넣을 겁니다. 파일을 새로 붙여 넣었어요. 근데 모르고 얘를 지웠어요. 지우는데 그냥 지우면 CG통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Shift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딜리트 누르면 얘는 그냥 완전히 삭제가 되는구나. 아무튼 죄송해요. Shift 딜리트 누르면 완전한 삭제가 돼요. 그래서 CG통으로도 가지 않고 복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지웠죠. 그러면은 얘 어떻게 복구하나? 복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램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링크 같이 드릴게요. 프로그램은 리큐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텐데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리큐바 우선 RLR 압축 파일 받아주시고 압축 풀면 32비트냐 64비트냐 있습니다. 64비트, 전 64비트니까 실행해 주시면 돼요. 실행하고 넥스트 all 파일 뭐 파일 속성에 따라서 달릴 수 있습니다. all 파일 하시고 어디 있냐 파일이 이거 솔직히 그냥 I'm not sure를 하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하드에 있는 거 살리겠다. 그런데 만약 우리는 지금 이 새 볼륨 i라는 드라이브에 있는 거 살릴 거니까 i를 설정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C 드라이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next enable deep sca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두 번째 하실 때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이 돼요. i라는 드라이브에 이 파일이 있었다. 이 파일 살릴래? 라고 해서 리커버리 어디다 살릴래? 라고 했을 때 이 i라는 볼륨에서 살리지 마세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운로드에다 살릴래? 그러면은 복구를 하는 거죠. keep both file. 지금 다운로드에 이 파일이 있거든요. 네, both 파일로 할게요. 네, 이렇게 새 파일이 형성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넣었다가 이제 복구한 걸 이쪽으로 옮긴 거죠. 이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파일이 기록이 되면은 이 파일의 용량만큼 특정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 이 파일을 지우죠. 그러면 이 파일 내용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파일로 링크를 걸어주는 어떻게 보면 주소가 지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를 모를 뿐 그 파일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 여기에 남아 있는 거죠. 그 주소를 지워버린 그 주소를 이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주소를 찾아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른 디스크에 있는 걸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서 왜 다른 디스크에 있는 걸 진행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파일을 지운 다음에 다른 파일로 엎어 씌웠어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에 있는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 넣었어요. 이 갖다 붙여 넣을 때 이 파일도 어느 공간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복사했던 이 새로운 녹음이라는 파일 자체는 어디에 기록된지 모르지만 이 다른 파일이 복사가 되면서 얘가 저장되어 있던 공간을 침범할 수 있죠. 그렇게 침범하게 되면은 얘는 복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소를 알더라도 정말 오리지널 파일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구된 파일이 이동하는 드라이버와 복구해야 되는 파일이 있는 드라이버는 별개로 파티션을 나누는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나눠서 별도로 복구를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 새로운 녹음 파일을 여기서 복구를 하겠다라고 해버렸을 때 복구되는 파일과 그 기록되는 그 주소 간에 겹침이 발생을 하면은 파일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설명이 너무 좀 장황하죠. 결론적으로는 복구해야 되는 디스크에다가 어떤 파일을 덮어 씌우거나 복사해 넣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절대 그 파일은 건들지 말고 다른 드라이버, 다른 파티션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복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존에 있던 이 복구해야 되는 영역에 있던 오리지널 파일의 데이터가 손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설치 파일을 많이 지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C 드라이브에 복구해야 되는 파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C 드라이브 나 이거 복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파일 다운받자. 다운을 받는 그 순간 C 드라이브에 그 다운받는 파일 자체가 기록이 돼 버리면서 복구해야 되는 파일 자체가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설치 파일을 USB 별도 PC를 통해서 USB에 다운받아서 복구해야 되는 PC에 가서 꼽아서 USB에서 실행하고 USB에서 실행해서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복구하되 복구된 파일은 USB로 복구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썰이 좀 어려웠죠? 그쵸? 어렵긴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파티션과 그 파티션을 이용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워진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럼 이상 만두야씨였습니다. 그럼 뿅.